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 1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를 둘러싸고 추미애, 윤석열 간의 정면 충돌이 설 연휴가 지난 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감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새로운 권력비리 수사로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검찰 소식에 아주 밝은 서정욱 변호사님 모시고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을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사인 없이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전결로 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불기소 기소지만 그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권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직속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총장은 물론이고 또 고검장, 서울 고검장이죠. 그분한테도 동시에 보고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해서 윤석열 패싱이다, 하극상이다, 이런 지금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안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법에는요, 법에는 이제 그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는 상급 관청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에 동시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그 최강욱 기소권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하려면 원래는 이게 고검하고 그다음에 대검의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장을 동시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추미애 한 대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이게 그 다음날 고검에 보고했잖아요. 근데 그 단서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안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죠.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이제 이성윤 지검장한테 계속 이게 3번이나 기소해라 최강욱이 이런 이게 그 지휘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윤석열한테 보고를 좀 늦게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되지만, 그러기에 서울 고검장한테 고검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거는 뭘 어떻게 봐도 이게 법을 어긴, 저는 이게 보고를 어긴 추미애한테만 보고하고 고검을 이게 패싱했잖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찰 사항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사안 자체를 자세히 알고 있었고 본인이 또 기소를 지시를 했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제상으로 볼 때는 윤석열 총장한테도 추미애 장관한테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알려는 주는 게, 그게 기본적인 어떤 조직 내에 A랄까 절차 아닙니까? 고검장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고검장한테도 지금 하루가 지나서 논란이 되면서 얼른 가서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대학살 인사 때 장관실로 불렀는데 안 왔다 해가지고 당정청이 항명이라고 나서가지고 그냥 융단 폭격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일종의 이성윤 지검장의 항명 내지는 하극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 이런 부분은 자기 편이니까 덮어버리나요? 서로 이제 그 패싱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성윤 이제 지검장이 그 총장하고요, 그다음에 고검장을 패싱하고 법무부에 바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반대 입장 이성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자신을 패싱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자신을 패싱하고 송경호 차장, 고영곤 부장한테 이제 직접 최강욱 기소를 갖다가 지시했다. 서로 이제 그 패싱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옳고, 저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청법의 21조를 보면 검사장이 관할 지금의 그 최종 지휘권에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21조보다 더 중요한 그 위에 가보면 제일 중요한 게 12조 아닙니까? 예. 12조는 이제 검찰총장이 모든 이 검찰 사무의 최종 지휘 감독권자다. 이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검사는 검찰총장 한 명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총장이 모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장이 이성윤한테 최강욱이 기소해라고 여러 번 이게 지시했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지시를 안 따른 게 바로 이게 그 12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항명이고 이게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총장 입장에서는 검사장이 자기 지시를 안 따르니까 뭐 차장이든 부장이든 얼마든지 이게 직접 지시해서 기소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째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래는 이제 불구속 기소할 때는 관행이 차장 정결입니다. 아, 그렇. 원래 이게 차장 정결이에요. 전에 조국 할 때도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불구속. 조국도 이제 차장 정결이에요. 예. 보통은 이제 구속이나 뭐 이런 건 몰라도 불구속 기소는 많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그 검사장이 결재 안 받아도 차장으로 이게 정결하고 이번에도 이게 송경호 차장이 정결해가지고 기소한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제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가 막 감찰하겠다고 막 방방 뛰잖아요. 네, 그럼 방방 이게 뛰고 누굴 있었죠. 감찰하냐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성윤이가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안 따른 거 이걸 감찰해야죠. 근데 오히려 추미애는 송경호 차장이 왜 너가 마음대로 기소하느냐. 송경호 또는 이게 고영곤 있잖아요. 이거 대구로 자천된. 예. 심지어 나아가서 윤석열까지 감찰하겠다. 왜 그거죠. 윤석열이 지시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적반하장으로 놓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당에서도 오히려 이제 이성윤 추미애를 지금 고발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추미애는 최강욱 기소권에 대해서 기소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배경은 결국은 그러면서 감찰 카드를 지금 흔들었잖아요. 그 감찰의 대상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 고영건하고 그 위에 있는 송경호 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칼날은 윤석열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추미애로서는 감찰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기는 지금 어려우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승윤과 함께 감찰을 하되 거기에 핵심은 윤석열로 향하는 그런 쪽에 뭐 트릭이랄까? 꼼수를 쓰지 않을까요? 근데 쿠데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쿠데타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극상 아닙니까? 예. 근데 수사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항상 이래 봐요. 인사권하고 예산 예. 이런 거는 이제 다 법무부의 권한이죠. 그렇지만 이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최종 권한이 검찰총장, 예.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에 대해서만 예. 서면으로 이렇게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억울한 게 있으면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한테 수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최강욱이 기소하지 마 이렇게 자기가 발동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예. 그렇게는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쿠데타는 이성윤이가 한 거죠. 그렇다고 이성윤이가 총장의 지시를 안 받고 예. 그대로 이렇게 뭉개버렸잖아요. 일주일간. 그리고 이제 부장이 직접 찾아가 대면 보고하면서 공수장까지 써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제 안 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장이 했으면 제 말이 이게 누가 누구한테 쿠데타를 한 건지 납득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이성윤이가 윤석열에서 쿠데타 한 거지. 오히려 이제 그 추미애의 말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따라서 이제 그 이번에 만약에요 추미애가 이제 그 윤석열을 감찰하면요. 예. 저는 이제 감찰하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징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징계에 가면 해임까지 가면 이게 바로 이제 극한 싸움인데요. 이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돌아가는 분위기 있잖아요. 두 개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동부에 백운우 있잖아요. 예. 백운우는 또 최강욱이하고 또 틀려요. 예. 최강욱이는 제2의 조국입니다. 예. 조국의 분신이에요. 조국 가족 소송도 다 하고 그다음에 조국한테 학위도 받아서 예. 석사학위. 예. 그러니까 조국이하고 최강욱이는 한 몸인데 근데 백운우는 문재인하고 한 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라인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백운우는 옛날부터 이게 문재인의 허드렛 일 다 해간 민정비서관 하면서 정권을 보유한 이런 사람이죠. 근데 동부지검에서 백운우를 기소하려고 해요. 이정석 부장이 안 받겠죠 이번에. 예. 근데 문제는 고기영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맡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맡고 있어요. 뭉그적거리면서 깔아뭉개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기소해. 근데 이번에 차장이 바뀌어버려가지고 홍성욱 차장 있잖아요. 근데 부장은 정결이 안 되니까 좀 이게 동부는 조금 윤석열 총장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총장이 지휘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차장한데 저는 백원우 기소가 만약에 이루어지면요. 추석 끝나고 그러면 이게 윤석열 해임 간다 봅니다. 백원우 이걸 이게 좀 지켜보고 판단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설이 지나고 나면은 추미애하고 윤석열 간의 정면 충돌 정도가 아니라 대형 충돌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겠느냐. 서로 지금 물러날 수가 없는 사생결단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추미애가 감찰 카드를 흔들고 있는 것은 결국 겨냥하는 것은 윤석열이고 윤석열 무슨 뭐 징계라는 게 가벼운 뭐 견책 경고를 하고 징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옷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기만 물러서면 되는데 자기를 따랐던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적 기대는 또 어떻게 할 건가.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 최강욱 문제 이것도 큰 문제죠. 직접 기소했다 윤석열. 예. 앞으로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백운을 했잖아요. 예. 동부지검에 백운을 이게 윤석열이가 직접 검사장 패싱하고 또 이게 지시해서 기소하면 이것도 엄청나죠. 예. 마지막 남은 저는 이제 그 변수가요. 바로 이제 그 송철호 건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송철호. 이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 송철호 건은 심각한 게 청와대가요. 지금 이게 몇 주 동안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은 이게 계속 수색하지 않은 거고 예. 압수수색 계속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검찰이 강제로 공무집행 방해하면서 강제로 압수수색 들어가느냐 이게 하나 엄청난 변수가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피의자가 18명 아닙니까? 18명. 18명 중에 핵심이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된 게 임종석 있죠. 임종석이 출석 요구했잖아. 예.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황운하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정무수석이든 뭐 여러 이게 사람들이 한병도도 있고 한병도 여러 이게 그 사람도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출석은 했지만. 그럼요. 예. 그럼 이게 18명이 남아 있잖아. 예. 여기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범행 동기는 문재인이가 송철호 30년형 이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핵심 시제들 임종석이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게 불출석에 대해 체포영장을 가느냐? 그다음에 기소는 어느 범위 하느냐? 그다음에 문재인을 공범으로 표시하느냐? 엄청난 이게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 세 가지 중에서 최강욱은 이미 이제 됐고 예. 그다음에 백운하고 송철호 건 두 가지가 남아있다.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의 운명도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송철호 시장 건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사람이야말로 건들 경우 뭐 불기소 기소로 가든 불구속 기소로 가든 어떤 형태로든 송철호에 대한 처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한테 칼날을 겨눈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뭐 임종석이라든가 황운하 한병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소 문제도 마무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결단은 어떨 것인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 비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부정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대통령까지도 바로 직격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게요. 송철호 건이 유일하게 이번에 한 명 살려준 게 김태은 부장이에요. 네. 김태은 이제 공공수사부장 있잖아. 예. 이 사람까지 이게 송철호 건까지 바꾸면 지금도 이게 학살이라고 난린데 김태은 하나 정도를 구색 갖추려고 남겨둔 거야. 왜 동부지검에 이정섭이는 수사 끝났잖아요. 백원우 기소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위에서. 근데 수사 남은 김태은이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있고 이 두 명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명하고 싸우게 되는 게 첫째는 이제 그 위에 차장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 바뀌었죠. 1, 2, 3, 4차장까지 다 2차장이 바뀌었네. 관할이잖아요. 예. 근데 그 이건수 예. 2차장 있잖아요. 이 이 사람이- 사람 이게 우병우 수사하든 우병우 아주게 그 4차장은 김태우 수사하든 자기 사람으로 갖다 놨잖아요. 예. 이건수는 이게 저하고 연손 동기입니다. 아, 그러세요? 상당히 이분들이
우병우 수사가 잡아였으면 뭐 대충 어느 쪽인지 알잖아요. 예. 지금 차장이 그래 됐죠? 그다음에 그 위에 검사장 이성윤이 이걸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이 문제는 대검에 또 대검에도 이게 전부 다 바꿔놨잖아요. 심재철이부터 전부 이 공공수사 다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하고 김태현이 둘이가 한 편이고 나머지 이 대검의 공공수사 부장부터 심재철 반부배 부장 이런 대검 간부들 그다음에 이성윤 검사장 그다음에 이건수 차장 이게 한 편인데 과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 이게 윤석열이가 밀어붙일 수 있을까? 상당히 그 앞으로 싸움이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김태현 공공수사부장이나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렇게 어떤 지시를 하고 하기에는 좀 너무 급이 좀 낮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에 층층 시야에 있어요. 대검에 있는 부장급들 지휘라인이 있고 그 밑에 차장급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라인을 뚫고 말하자면 윤석열이 이 부장들과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이가 2차 인사 뭐 소학살이죠. 대학살 다음에 있는 그때도 대검의 과장들은 좀 남겨달라. 그 사람들이 이제 핵심 아닙니까? 또 기획관들, 연구관들.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핵심 보직 6자리라도 좀 남겨달라는데 그 사람들 싹 골라갖고 6명을 싹 날려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이가 층층으로 쌓여있는 반 윤석열 라인을 뚫고 김태현, 이정섭 두 사람 데리고 수사를 어떻게 해놓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려운데 이래 보면 돼요.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총책임자는 부장검사입니다. 예. 그러기 G 라인에서 핵심은 차장이에요. 예. 차장은 수사 안 해요. 그렇죠. G 라인 핵심인 게 아까 제가 이게 조국 기소도 차장 전결을 했죠. 불구속 기소는 차장의 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 인사 학살할 때 차장은 100% 바꿨죠. 네. 바로 이게 차장 잘못이다 이게 기소한 게 부장은 이제 구색 갖추려고 뭐 한두 명 남겨놨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차장이 아마 이제 윤석열을 보면 사람으로 비유하면요. 차장들은 윤석열의 손발이고요. 그다음에 대검의 그 간부들 있죠. 부장들, 과장들. 눈과 귀라고 합니다. 눈기. 왜 눈귀라고 하느냐면 범죄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수사할지 정책을 결정하고 항상 이게 총장하고 매일 그 회의를 하고 이게 눈하고 귀잖아. 범죄 정보 수집하고 보는 거니까 수사 상황을 차장이 대검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대검의 간부들이 보고받아가 총장한테 다 이게 수시로 보고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은 눈과 귀가 빠져버렸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손과 발이 다 잘려버렸어.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검사장들 머리 있잖아요. 머리도 다 바뀌어가지고 심재철이가 배구는 기소 있잖아요. 뭐라 하냐면 이게 그 총장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우리 부장들끼리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다수결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검찰 통일체의 원칙에?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검찰이? 그럼 장관들이 대통령 빠지고 우리 장관끼리 다수결로 합시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이 제가 들어봤더니 딱 대검에 대변인 하나 남았어요. 권순정 29기 대변인 하나가 원래 있던 사람이니까. 대변인은 뭐 수사권이 있고 뭐 지휘권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밥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석이 밥을 몰라도 뭐 대화를 좀 뜻이 맞아야 밥이 넘어가고 밥 먹으면서 좀 이게 상의도 하고 하잖아요. 예. 전부 적이니까 사방에 전부 적밖에 없잖아요. 윤석열이 못 잡고 안다라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검사장부터 아주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지만 저는요. 윤석열을 좀 믿는 게 윤석열은 항상 이게 워낙 강골이고 자기는 헌법하고 국민만 보고 가는데 법에 주어진 권한은 윤석열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총장이니까. 그렇죠. 끝까지 안 하고 지시하면 어떡할 거예요. 전부 항명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당이 한국당이 자꾸 윤석열 편들면서 계속 추미애 고발하고 하잖아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죠. 국민이요. 요즘 이게 윤석열 총장한테 엄청난 편지나 지원 있잖아요. 성운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매주 가서 선물도 오고 응원 시위하는 분들도 많아요. 황장수도 그렇죠. 집회 같은 거 해갖고 윤석열 힘내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국민이 있고 야당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법에 주어진 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강골로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좀 다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 지금 추미애가 내놓은 게 감찰 카드. 그 결국은 뭐 청와대도 그렇게 해갖고 밀어내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감찰 카드와 관련해서 윤석열도 대검에도 감찰본부도 있고 대검에 먼저 감찰을 말하자면 이성윤 감찰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얘기가 나오는 무렵에 무슨 특검 얘기가 대검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까 그럼 특검에서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어떤 뜻인가요? 감찰은 이제 이거 대검도 감찰이 있고 법무부도 있는데 이번에 법무부 감찰권이 강화돼가지고 법무부가 이제 감찰할 수 있는 조항이 몇 개 더 추가돼가지고 아마 이게 대검에서 이성윤 감찰보다는 법무부가 할 거 없고요. 근데 박사님 말씀 중에 그 특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게 글쎄, 윤석열의 그게 갑자기 나와서 왜 대검에서 특검을 하자고는 윤석열의 그 승부수가 한 세 가지가 제가 있다 보는데 하나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특검이고요. 특검. 그다음에 좀 이따가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가족들 네. 수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아까 이제 그 백운호하고 예, 예. 아까 제가 송철호 건 다 기소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 지시하는 거. 측근비리죠. 이건 측근비리고. 예. 특검 비리는 이제 직접 지시하는 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가족 비리 수사를 챙기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특검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뭐냐면 이게 지금 윤석열을 뭐 고발해놨잖아요. 예를 들어 직권남용으로 이런 거는 이게 윤석열이 검찰이 수사하면 안 믿잖아요. 이걸 만약에 특검을 해달라, 윤석열 총장이 우리에게 특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국당이나 당에서 특검법을 만들 때 총선 이후지만 그럼 이게 윤석열 것만 수사하겠어요? 어차피 이게 특검을 출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게 추미애 인사부터 이성민의 항명 또는 이게 청와대의 뭐 압수수색 거부 여러 가지 이게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이게 특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왜 법상이나 모든 원칙에 보면 윤석열 총장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게 저쪽이 잘못된 거잖아. 예. 그래서 특검이 와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면 오히려 이제 저쪽 추미애나 청와대 이쪽이 박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특검 이야기가 지금 솔솔 노는 게 상당히 현실화돼가지고 이걸 차도살인한 우리 특검의 칼을 빌려가지고 법무부나 청와대를 치는 거죠. 본인에게 치기에는 좀 부담될 때 부담되지요. 특검이라는 차도 칼을 빌려가지고 청와대 법무부를 초토화시킨다. 이게 저는 윤석열의 승부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계속 제가 방송하고 있죠.